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올해 초까지 매주 주말에 연재를 했던 위클리 디풍 뉴스를 약간 각색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첫 번째 주 시작해 볼게요. 크게 세 가지 컨텐츠를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관련된 가장 중요한 뉴스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주 뉴스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수했던 종목 중에서 코스피에서 한 종목, 코스닥에서 한 종목 제가 골랐는데요. 그리고 왜 많이 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코스피에서는 대한항공과 코스닥에서는 LNF를 골랐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전에도 연재를 해왔죠.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매주 한 편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가장 중요했던 뉴스부터 볼까요? 이번 주 경제 뉴스 중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국이 5월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두 가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빅스텝, 즉 금리를 0.5%로 한 번에 크게 올리겠다라는 내용과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뉴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FOMC라는 단체를 들어보셨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앞으로도 많이 보고 듣고 또 무슨 말을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금리를 결정하고 달러를 시장에 풀지 아니면 거두어 들일지 결정하는 사람들인데요. 경제 분야로 한정하면 신과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라 이분들이 회의를 한다고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저도 FOMC 이야기가 들리면 또 모여서 무슨 소리를 했나 이러면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1년에 총 8번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가장 최근 회의는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이 약 2주 정도 후에 공개가 됩니다. 그 회의록이 이번 주에 공개가 된 것인데요. 회의록에는 위원들의 발언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3월 회의록에서는 다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성큼성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빅스텝, 즉 한 번에 0.5%씩 금리를 올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원래 물가라는 것은 점점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최근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 가면 담을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매달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는 것인데요. 돈을 흡수해서 돈의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흡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서 시장의 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물가를 잡으려고 미국도 지난 3월에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몇 년 만에 금리를 올린 것인데요. 하지만 회의록을 보니 3월에도 금리를 0.5% 올리고 싶었는데 전쟁 영향 때문에 0.25%만 올렸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월에는 금리가 0.5% 인상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0.5% 인상하는 것은 약 40년 만의 일이고 벌써 올해 들어서만 금리가 0.75%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만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돈을 더 빨리 흡수하는 방법이 있죠. 금리 인상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금을 통해서 돈을 흡수하는 방법이었다면 그냥 달러를 강제로 흡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양적 긴축인데요. 금리 상승만으로는 느리다고 생각을 한 건지 양적 긴축도 5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5월부터 매달 95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15조 원씩 돈을 거두어 들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뭔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세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는 국채라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보통 2년 혹은 10년 만기로 발행되면서 만기 뒤에는 정해진 이자를 주겠다라고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돈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채권을 연방준비위원회, 즉 FOMC가 무진장 매입을 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은 이 국채를 사주고 이런 형태로 정부에게 돈을 공급해 왔는데요.
그럼 연준은 엄청난 부자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분들은 부자라기보다는 마법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들입니다. 종이를 달러로 바꾸고 그걸 국채로 사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종이만 있다면 돈을 무한정 만들 수 있는 조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매입한 자산이 1경원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매달 150조 원씩 자산을 매입했거든요. 최근 2년 동안에만 매입한 자산이 약 4천조 원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를 가지고 달러로 바꾸고 그걸 계속 정부에게 주었는데요. 정부는 그 돈으로 국민을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국민들에게 이렇게 돈이나 각종 혜택으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점점 많아지면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물가가 계속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앞으로 매달 약 110조 원 정도로 돈을 다시 회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채권은 만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돌려주면 다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 채권을 돌려주면서 시중의 돈을 연준이 흡수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연준은 시장에서 물가가 잡혀갈 때까지 계속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반납하면서 돈을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화면은 미국의 국채금리인데요. 단기 국채는 2년, 장기 국채는 10년 만기를 주로 봅니다. 국채의 금리를 보면 2년물이 2.5%, 10년물은 2.7%입니다.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금리를 올리겠다는 시그널들이 먼저 채권 금리에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수요일에 의사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이후에는 보합을 유지하면서 이번 주 마감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이런 시그널은 채권 금리에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주식 시장은 악재가 선반영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두시고 약간은 선행하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볼 텐데요. 사실 외국인들과 기관이 정말 최근에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종목 수도 적고 매수 금액도 적습니다. 그래도 그런 엄청난 매도 속에서 나름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죠. 어떤 종목인지 볼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외국인은 이번 주 통신주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SK텔레콤, KT를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상위 매수 5종목 중 기아만 빼고 나머지 4종목이 2차전지 종목들입니다. 최근 다시 2차전지 섹터에 전성기가 도래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 종목들 중에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은 대한항공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주가가 약 20% 정도 상승했는데요. 결국 상승의 주역은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도 많이 매수했지만 한 달로 넓혀보면 외국인은 1,300억 원, 기관은 800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을 시켰는데요.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역시나 실적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1분기부터 좋은 실적이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은 58%, 영업이익은 무려 488%가 높아질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보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화물 운송 매출이 1분기 실적을 끌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올여름부터는 해외여행이 본격화될 전망이죠.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5월부터는 점차 해제되기 때문에 운항 횟수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화물 운송이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여객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대한항공은 올해 좋은 실적이 예상됩니다. 네이버 증권에서는 올해 실적 컨센서스를 볼 수 있는데요. 22년 예상 매출액은 11.4조 원, 당기 순이익은 8,4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7%, 그리고 순이익은 46%가 증가되는 실적인데요. 그래서 이런 실적의 배경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월봉 차트를 보면 현재 주가는 꽤 높은 위치이기는 합니다. 52주 신고가이기도 하지만 유상증자를 고려했을 때 월봉상 전 고점이 26,000원 정도였는데 그 고점을 넘어서고 지속 상승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므로 좋은 실적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볼게요.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매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LNF인데요. 외국인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매수했고 기관도 두 번째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은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LNF 볼까요? 3월 초에 제가 2차전지 소재 종목으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소개 드릴 때 주가가 약 18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벌써 주가는 24만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급등이죠. 화면을 일봉 차트를 보면 약 3주 동안 주가가 거의 매일 올랐는데요. 그래서 단기간 주가는 48%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이런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외국인과 기관인데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1,700억 원을 매수했고 기관은 2,300억 원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런 대형주들의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호가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LNF는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특히 양극재를 LG에너지솔루션처럼 2차전지 기업들에게도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에게 직접 공급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직접 배터리 생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전기차 5대 중 한 대가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이고요. 그 비중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급이 딸려서 차를 만들기 무섭게 고객에게 인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 영향도 있지만 테슬라는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2분기부터는 공장이 신축되면서 공급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더욱 많은 차량을 판매하면서 높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테슬라의 영향으로 LNF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이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LNF는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므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LNF도 올해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매출은 약 2.4조 원, 순이익은 1,164억 원이 예상됩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44% 증가될 전망이고 그리고 흑자 전환 예상되는데요. 어차피 현재 주가는 향후 3, 4년 후의 실적이 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성장세가 유지되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다시 시작된 2차전지 전성기가 언제쯤 진정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컨텐츠 투자 심리입니다. 지난주 블로그에 썼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투자 오래 하고 싶다면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집 철수는 투자를 해서 한 달 만에 차를 뽑았다더라. 뒷집 영희는 1,000만 원을 넣고 1,000만 원을 벌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물론 투자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나의 귀에는 성공 스토리만 들려오지 절대 실패 스토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속이 쓰립니다. 나는 작년부터 꾸준히 삼성전자를 사모으고 있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수익은커녕 아직도 손실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주 그리고 시가총액 1위 종목을 나는 샀는데 나는 왜 이리 바보 같은 투자를 하고 있나 이런 자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화면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소재가 된 에디슨 EV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아니 12,000원짜리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간 거야? 그것도 거의 2주 만에 주가가 5배가 올랐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요하던 내 마음이 두근거려지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단기간에 1,000만 원 벌었다더라. 그 이야기가 계속 내 머릿속에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급등주 투자를 해보기로 하는데요. 처음에는 겁이 나죠. 그래서 조금만 투자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날 상한가 같던 종목들 검색을 해보고요. 그 뒷날 용감하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상한가 가기 직전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상한가 들어갈 때 얼른 매수하면서 상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고는 스몰 석세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주식 투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분명 더 급등할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급락이 시작되는 경우가 생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급등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급락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으로 맛본 달콤함은 어느새 사라져 있고 나의 계좌에는 다시 파란불들이 켜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처음 이런 경우를 당할 때는 반등할 거야 라고 버텨보지만 반등이 나오질 않고 엄청난 하락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칼 같은 손절은 주식 투자의 핵심이다 라면서 내가 손절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번 투자는 손해가 나왔다 이렇게 위안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투자부터는 칼 같은 손절을 하는데요. 그런데 수익이 나와서 익절하는 횟수보다 손절의 횟수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계좌가 아이스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등주 투자는 결국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더욱더 위험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덧 나의 계좌는 전부 급등주로 채워져 있고 단타, 그 중에서도 매일 주식을 매매하는 스캘핑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 투자를 하다가 3월이 되고 어떤 종목들은 감사보고서가 3월 말까지 제출되지 않거나 의견 거절이 뜨기도 하는데요. 그 순간 바로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정말 짤없이 바로 거래 정지시키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소액주주 연합 같은 것 결성하고 회사 쳐들어가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걸게 대회도 합니다. 그런데 다 의미 없는 행동이거든요. 거래 정지 이후에 바로 상장 폐지를 하지 않습니다. 소명 기회를 준다면서 최대 1년까지 시간을 줍니다만 결국은 그 시간은 희망 고문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결국 주식시장에서 쫓겨나고 정리매매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을 당하다 보면 이성의 끈은 더욱 놓게 되죠.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신념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이제는 대출을 받게 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원금은 회복되기만을 원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하지만 대출을 활용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대출 이자까지 신경 쓰면서 수익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 조급함은 나를 더욱더 몰아붙이게 되니까요. 상당히 암울한 이야기였죠. 물론 저의 구독자분들은 이런 경험 거의 없으실 텐데요.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돈을 얼마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시고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북 뉴스를 약간 업그레이드 해보았는데 들을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주말에 소개를 드렸던 산업 섹터의 대표 종목을 소개드리는 컨텐츠가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로 준비를 좀 제대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따끈한 뉴스로 일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